자, 그래서 이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봤듯이 말하자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이스라엘 등이 미국을 푸시하고 있고, 이건 유럽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내부적 관계. 여기서는 인구 절벽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걸 흔히 잘 주목을 못 하는데요. 왼쪽에 그 녹색이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가 중국보다 좀 인구가 작아요. 근데 구조는 훨씬 좋습니다. 오른쪽이 빨간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인구 절벽, 인구 감소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아마 중국이 2020년에 이미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냐, 이런 조사가 있어요. 한국이 참고로 0.2% 정도 인구 증가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지금 인구 절벽을 만나고 있는 나라도 중국보단 사정이 나요. 중국은 아시지만 저기 뭐 티베트, 신강 이쪽 내륙으로 가면 뭐 연평균 소득 2,000달러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그거의 10배 정도 잘 살고요. 이쪽 그 해안 지역으로 나오면. 근데 이쪽 해안 지역에는 말하자면 농공,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서 취급당하는 농촌으로부터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또 사회가 또 어떤 사회의 저변이 형성돼 있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벌써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동인구 25세에서 65세 사이를 보통 노동인구로 보는데, 현재 중국은 8억 3천만 명 정도로 인도 6억 5천만보다 1억 8천만 명이 많습니다. 근데 2040년에는 역전이 돼서 인도가 1억 7천만 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로 보나 인구의 그 질로 보나 2025년 한 2, 3년 후에는 인도가 중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 절벽에 의한 질곡, 꼼짝 못하게 되는 수갑을 차는 그 상황으로 급속히 들어가고 있고, 그게 2025년, 2030년이면 확실해집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이 복받은 나라가, 미국은 인구가 계속, 인구 구조가 굉장히 건강해요. 아래에 어린애들 숫자가 많아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사회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코로나 책임 묻기. 이게 이제 중국을 옥죄고 있는 네 번째 올감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는 우한 중국이 코로나 발생지 아니야, 여기 정도 얘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방송,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인데 그래서 보시겠지만은, 이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이걸 WIV라고 표현합니다. 우한 비롤로지,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비롤로지.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민해방군의 비밀 생물무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개발된 것이 유출됐다.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와요. 언론에서. 이거 음모론이라고 하던 얘기잖아요. 이거 쓰면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막 계정 삭제당하고 막 그 글 삭제당하고 이랬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글 써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미 국무부 보고서, 폼페오가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발표한 1월 초에 발표한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할 때만 해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선거 앞두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희생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덮고 싶어도 덮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덮으면 오히려 욕먹는 상황이 돼요.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반이죠. 제이크 설리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WHO가 우한이 발원지라는 보고서를 곧 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오리진, 바이러스의 탄생에 관한 중국 측이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미국도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옥죄이는 그 대열에서 바이든 정부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한 6분에 걸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핵심 명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쥐 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의 박쥐 바이러스 연구총 책임자. 이름이 시쟁리예요. 시쟁리가 이때까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직원들이 아픈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가을부터 코로나와 같은 증상으로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쟁리의 말 거짓말 아니었냐. 굉장히 일찍부터 이게 발병된 거다. 중국이 덮었거나 뭐 이런 거다 이게.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그럼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라는 건 그 앵리멍인가 그 홍콩에서 탈출한 그 여성 과학자가 말했듯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그 박쥐 사스 바이러스와 기존에 있었던 그 사스 바이러스 두 개를 결합한 거다. 두 개를 인공적으로. 그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유출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이미 1월 초에 폼페이오 국무부의 보고서에 이제 그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이 작년 가을부터 아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중국이 군사 도발을 많이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타이완이나 도발하면 태평양에서 도발하는데 이 도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도발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번 코로나에 대한 중국 측 태도 보면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너희 코로나 가지고 자복해 반성문 써. 그러면 너희를 적당하게 손봐서 순치할게. 근데 너희 이거 가지고 개겨? 너희는 앞으로 전쟁 일으킬 놈들로 간주하겠다.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이. 행간이. 근데 이게 방송사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서방 측 입장이 여기를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심은 뭐냐면 코로나 책임 묻기를 통해서 중국의 도발성과 침략성을 날개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 의도가 딱 깔려 있는 거가 저는 이 방송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꽤 잘 나가는 방송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Now, first tonight, we begin the coverage with this weekend's first ever summit of the Quadrilateral Dialogue. That's Australia, America, Japan, and India. Its underlying purpose is forming a strategic partnership to respond to China's increasing aggression. There are mounting concerns that there could be military conflict in the Pacific. Many foreign policy experts are warning that China could invade Taiwan within the next decade. This would be a war that could draw in Australia. Greg Sheridan writes this weekend that a warning about conflict was Xi Jinping's implicit message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week when he spoke about combat readiness. He said, the entire military must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building and combat readiness, be prepared to respond to a variety of complex and difficult situations and development interests. That's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it's against this backdrop that Australia and the US needs to decide how hard it will continue to press for an independent and a truly transparent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of COVID-19. One where China might actually agree to open its books and allow access to the data that scientists and intelligence agencies are so desperately seeking. Just 2 weeks ago, Joe Biden'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was critical of bo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China, and he reiterated the call for a proper investigation.
We need a credible, open, transpar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l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y're about to come out with a report about the origins of the pandemic in Wuhan, China, that we have questions about because we do not believe that China has made available sufficient original data into how this pandemic began to spread, both in China and then eventually around the world. And we believe that both the WHO and China should step up on this matter. That's Joe Biden's top national security advisor. As is often the case, politics can distort the truth or the quest for the truth. And now that Trump is out of office, the lab theory, and of course this is that the virus may have inadvertently leaked from a Wuhan lab. This is now a line of inquiry that's been taken more seriously by the media, by politicians, and even by the World Health authorities. Now, you'll probably remember from one of my first shows this year in January, in the dying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State Department released a document where it said that the workers 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this lab that's been the centre, the focus of discussion about whether a virus might have leaked from it, that workers there had actually fallen sick with coronavirus-like symptoms in the autumn of 2019. This is months before the pandemic broke out. In the statement,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that the US governme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several researchers inside the WIV became sick in autumn 2019 before the first identified case of the outbreak, with symptoms consistent with both COVID-19 and common seasonal illnesses. In this statement, and it is an extraordinary statement, they then went on to talk about the risky gain-of-function bat experiments that the virology lab was doing, and it also discloses that China has a biological weapons program and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collaborating on secret projects with China's military. Here's what it said. It said the WIV has engaged in classified research, including laboratory animal experiments on behalf of the Chinese military since at least 2017. It says the US and other donors who funded or collaborated on civilian research at the WIV have a right and an obligation to determine whether any of their research funding was diverted to secret Chinese military projects at the WIV. Now, this, as I just said, it was an extraordinary document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and yet it was dismissed by everyone, particularly the media, very quickly as being a political move by Pompeo on his way out of office. But Matt Pottinger, who was Donald Trump'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he's a guy who's highly respected by both sides of politics, he's now confirmed that intelligence agencies signed off on the statement, that US State Department statement, before it was released. Here's what he said in a talk at Florida University just a couple of weeks ago. That was a very carefully vetted fact sheet. That fact sheet was vetted by our colleagues across the U.S. governm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throughout the State Department, the White House, as well as our intelligence leadership. So it was carefully crafted so as not to overstate the case on the origins.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revisit that and take a look. Then this week, a WHO scientist, and remember the WHO team that went into Wuhan, they were carefully vetted by China. So a WHO scientist, virologist Marion Koopmans, she admitted in an interview that some of the scientists working at the Wuhan lab had become sick. Have a listen. Did some researchers get sick with flu-like symptoms in the fall of 2019? There were occasional illness because that's normal. There was nothing that stood out. Do you remember how many researchers? Maybe one or two. It's certainly not a big thing. Doesn't that just make you angry? This is a WHO investigator sent into Wuhan to look at the origins of the virus, and she's saying it's not a big thing. This is hardly a thorough, rigorous research effort. The information is crucial that workers 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the very lab suspected of developing the virus that has caused this pandemic, were sick. And it directly contradicts comments made publicly by Shi Zhengli, and she's, of course, the woman who's become known as the Batwoman who works at the lab. She denied that anyone from the Wuhan lab had become sick. 예, 좀 길죠? 한 6분 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폼페오가 그만두기 전에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는 행간에 이거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군사 생물학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작업 중에 유출된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또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근무자 중에 이미 작년 가을부터 이 증상을 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은 언론들이 이거를 폼페오가 이제 그만두면서 정치적 이제 작업해서 이제 자기 뭐 하나 해보려고 작업한 거다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왔는데 매트 포틴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이거는 CIA라든지 미국 정보기관 전체의 검증을 받은 거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쓰인 보고서다라고 했고 아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도 origin of the virus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중국이 데이터 내놔야 된다. 이제 우한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일이 아니에요. origin of the virus라 그러면요. 그 origin은 우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우한 부근의 자연인지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인지 너희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중국에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시진핑은 사면초가고 바이든은 꼼짝달싹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들여오기로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유럽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혈액 응고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최소한 이 5개 나라가 접종을 중지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문재인 정부처럼 황당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화이자를 6월까지 1억 회 분량을 확보를 했으니까 화이자 하나만으로도 한 5천만 명 논다 그래요. 그래서 한 7, 8월 중에 일본 사람들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게 아마 스가 행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요. 예. Ireland has become the latest country to suspend its use of the AstraZeneca vaccine after reports of blood clots in some people. The country's deputy chief medical officer says there is no direct link between the vaccine and the cases, but that they are acting on a precautionary basis. Over 117,000 AstraZeneca doses have been administered so far without any known issues. 예.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일본은 이 부작용이 알려졌음에도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심한다고,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중지를 한 거죠. 사실은 이 약으로만 치면 파이저나 모데나가 역시 한 수위입니다. 한 수위고요. 요번에 저기에서 나오는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에서 나오는 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고 한 번만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이 취급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제 보급하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성능도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는 미국은 이제 파우치 박사가 얘기했듯이 제가 세네탈주에서 전해드렸죠. 아무리 늦어도 8월 말 여름 끝날 무렵 혹은 9월 가을 시작될 무렵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게 미국이 지금 하루에 200만 샷에서 300만 샷을 놓고 있습니다. 얀센이 나오면 하루에 한 500만 샷까지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얀센은 한 샷이니까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얀센이 하루에 한 2, 300만 샷 미국에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절반으로 깎아서 보면 한 150만 샷. 그래서 하루에 한 350만 뭐 이 정도 속도로 최소한 이 정도 속도로 이제 면역이 형성되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은 거의 1억, 한 넉 달이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3월은 중순 지났으니까 0.5, 4, 5, 6, 7, 8. 그러니까 5.5개월이니까
5.5개월이면은 한 180일 되죠. 180일 되는데 하루에 한 150만 명씩 혹은 300만 명씩 이 면역이 형성돼 간다고 계산을 하면 미국 충분히 하고 남고 지금 멕시코 같은 데서 야 우리 이웃인데 빨리 우리 저기 그거 내놔 하고 미국에 무지하게 지금 압력 넣고 있어요. 우리 저거 달라고. 근데 멕시코는 지금 그걸 줘야 되는 이유가 미국이 1차적으로 줘야 될 겁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제조업 기지가 돼 있어요. 지금은 멕시코가. 이제는 마리화나 마약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조업 물건을 거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의 일부기 때문에 멕시코는 분명히 미국이 챙겨줘야 될 겁니다. 가장 빨리 챙겨줘야 될 거고요. 한국은 제법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걸 들여올 생각을 안 해갖고 세계 최초의 제일 좋은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노백 무슨 중국제 백신이 좋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막 주워 섬겼죠. 얘들은 좀 이상해요. 사고방식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에서 완전히 이제 내년 2022년 선거 분위기 딱 오면서 이 마가의 무시무시한 힘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요동을 칠 거고요. 미국 정치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동맹들은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그런 역동성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깡으로 개기고서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절벽부터 여러 가지 문제, 또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중국이 사실 늦어질 거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딱 어깨를 걸고 야, 너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거 군사용으로 개발하던 그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게 닥쳐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바이든은 꼼짝달싹이고요. 시진핑은 사면 초과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양회 직후에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양회라 그러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이게 같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죠. 끝나자마자 공포스러운 비밀경찰 부책임자를 숙청을 했습니다. 이 비밀경찰 특이한 비밀경찰인데요. 610 판공실이라고 불리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책임자는 부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팽보. 원래 이 조직의 이름 610 판공실은 이건 약칭이고요. 원래 조직 이름은 중앙 방범화처리 사교문제 영도소조입니다. 사교 문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사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룬궁, 티베트 불교, 위구르 무슬림, 기독교 이 넷을 탄압하는 기관이에요. 무자비하게. 이게 무슨 시진핑 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건 중국이 아주 지독했죠. 후진타오 장점인 때도 1999년의 장점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중앙 조직들, 모든 정보기관들, 모든 성기관들, 모든 시기관들은 610 판공실과 매우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그래서 610 판공실이 외교부, 교육 담당 부서, 그 다음에 당내 여러 힘 있는데 여기 다 이 사교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쪽의 힘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답니다. 여기가 가장 잔인한 탄압 많이 안 되죠. 그리고 팽보가 아마 그거를 했을 겁니다. 여기 아마 610 판공실 책임자쯤 되면 굉장히 이제 이름을 걸어주고 아우라를 써주는 큰 대형 거물일 수 있고요. 실제 책임자는 팽보라고 봐야겠죠. 부책임자, 부주임. 인간 백정이었을 텐데. 백정질 이제 그만하고 너부터 죽어라 하고 이제 몰아낸 거죠. 제가 보기엔 미국 달래기 위한 희생제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 걸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라는 게 홍콩, 그 다음에 티베트, 위구르 이런 데거든요, 전부.
발언국 사람들이 이 그 미국에서 중국 반중 집회할 때 항상 610 판공실 해체 그 구호가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기구예요. 중국의 게슈타포라고 불려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데고 장기 적출 같은 거 하는 데고 악마적 기관이죠. 악마적 기관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인간 백정하던 자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툭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중국 안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당 고위 간부나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 백정 짓을 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느껴지겠죠. 얼마나 비밀스러운 조직인지 인터넷에 이 사람 그 얼굴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요 사진은 중국 내부 매체가 이 사람의 제거를 알리는 기사에서 제가 오려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란 얘기죠. 중국의 게슈타포 조직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한국이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짜증나죠. 여기 무슨 뭐 성숙한 애국 민중 운동이 딱 조직적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끄는 정치 지도자, 사상 지도자가 확실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은 헤매고 조중동은 간악하기 짝이 없고 짜증이 나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씨앗이라도 만들고 묘목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큰 변화가 이제 오는 그런 시점에서 급속하게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한 조그만 묘목과 씨앗을 뭐 한 3, 4개월 사이에 거목으로 만들어내는 재주는 또 천하에 한국인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 준비 두 가지 사실은 하나죠. 4.7 보건선거에 대한 대응인데요. 뭐 정당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후보도 마음에 안 들고 전 투표하러 가서 기권을 하고 싶은 정도로 투표하러 갈 겁니다. 근데 차라리 기권표 던지고 말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선거는 한 번이지만 선거 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원 참관인 모집을 구합니다. 요번에 이제 이 모집에 응해 주시면 정당 후보를 접촉해서 정당 후보가 추천하는 사무원 참관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isol.kr/cv1입니다. 또한 4.7 보궐선거와 관계돼서 우리 이 선거제도는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산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전산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우리는 전산화를 다 했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관위의 선의에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산화되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 만에 하나, 이거 만약 가정법입니다. 저 확정 아닙니다. 뭐 몇만 표를 만들어서 부어넣었다. 라면 무슨 흔적이 남냐면은 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 DB에서 출발해서 중앙 DB로 끝납니다. 다시 그 중앙 DB에서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둔갑이 되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연락망 짜시는 분들은 100% 투표하세요.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이거 잘못 돌리면은 투표하지 말라라고 권한 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말 조심해서 하실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 끝난 다음에 본투표 끝난 다음에 친지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투표하시고 친지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 해서 발견을 해서 그런 분들 한 분씩 손을 잡고서 투표한 사람, 투표 안 한 사람 같이 이렇게 서울 같으면 그런 분들이 한 1-2천 명이 선관위에 신청하는 거예요. 야, 내가 투표했냐?
했으면 언제 했니? 어디서 했니? 어느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입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 작업을 같이 뛰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www.lisol.kr/cb2입니다. 이 두 개의 4.7 보고에 관한 캠페인은 사회로 국토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젊은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그 캠페인이고요. 저희 이제 리솔, 리버티 연대, 그리고 이제 국자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이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